긴장됩니다. 손에 막 땀이 나네요. 아직 그 발표가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2시 돼봐야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렇게 막 그럴 거다 하니까 뭐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 제가 침이 말라요 입에. 저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아까 점심 먹는데 전쟁 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연천이 출마 안 한다. 아 그래. 끊었는데 뒤에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래 알았어. 예.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애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저희 애가 엄마랑 둘이 이제 자기 전에 얘기할 때 아빠가 밉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밉냐 그랬더니 나 요즘 늦게 들어온다고 밉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위협이 있고 뭐 이런저런 거라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얘기하느라고 좀 늦어. 그랬더니 하더래요. 이해를 하고 기도를 했나 봐요. 얘가. 그래놓고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저희가 기독교 유치원 다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유치원에서는 기도 안 하냐고. 전쟁 관련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기도도 기도지만 지금 상황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탄핵 관련해서도 그렇고 엄청 기쁜 마음으로 승리했다는 생각으로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이 몰골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몰골인지 우리의 상황을 지금 쫙 보고 있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거 영상 나오나요? 계속해서 시간이 짧지만 이렇게 해놓고 짧아요. 사실은 한 금요일까지 하면 딱 좋겠구만. 오늘 끝내기로 하고 그럼 제가 먼저 아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봤었죠? 우리 주님 앞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 이 사회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 민족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상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뭘 봐야 되지? 예. 이 일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슬람권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그 집은 경사가 나는 겁니다. 경사가. 왜? 이슬람 교리상 죽어봐야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이 돼요. 죽은 다음에 알라 앞에 서서 여지껏 잘못했던 것을 알라 왼쪽이 저울 앞에 이렇게 쭉 쌓입니다. 잘못한 게. 그 다음에 잘한 게 오른쪽에 쭉 쌓여서 최종에 기울어진 정도가 뭐 조금이라도 왼쪽이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요. 오른쪽이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 없겠죠? 근데 유일하게 천국에 보장되는 게 이 구원의 확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 성전, 지하드라 그러죠. 특별히 이게 쉽게 표현되면 알라를 위해서 자살 테러 같은 걸 감행한다. 그러면 천국에 보장이 가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천국이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서 막 생명들을 살리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알라의 보좌로부터 이슬람에는 알라의 보좌로부터 술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가면 벗은 여자 70명이 들러붙습니다. 여자들한테는 그 천국은 아니에요. 그죠? 짜증날 거예요. 술과 벗은 여자 70명이 달라붙는 게 이슬람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이럴 때 테러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애들 있죠.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막 10대 어린애들이 테러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패하다 얘들 잡아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지품에 막 향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성기를 막 보호한다고 막 붕대로 둘러 감고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이들 집안에 예전에도 얼마 전에 막 페이스북에서 자기 자살 테러 하기로 결정한 막 7살 뭐 몇 살 되는 딸 둘이서 있으니까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무슬림 아빠가 얘기한 영상이 한참 돌았었는데, 그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그 집안에 이슬람 쪽에서 밀어줍니다. 승려자가 나오니까 영광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명예도부터 시작해서 막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자살 테러를 하는 애들은 자살 테러 전에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술과 그 음란에 빠뜨립니다. 한번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왜 자살폭탄 테러 실패하면은 향수 들고 있고 막 그렇게 붕대로 감고 그러냐? 자기 이거 성공하면 어디로 가요? 방금 맛봤던, 얼마 전에 맛보았던 그걸 천국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어린애를 데려다가 그렇게 끔찍한 자살 테러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무 사악하지 않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테러도 당한 사람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증오와 이 반복들. 여러분, 이 귀신의 전략이 이슬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체팔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먹는 것.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은 민중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경찰은 쐈는데 1년 뒤에 죽었는데 신부전증으로 죽었다. 뭐 이들 주장으로는 얼굴이 경찰 물대포 맞고 한머리 돼서 죽었다. 그러면 뭘 해보면 돼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회방하면 법에 걸려요. 오히려 그 부검을 하면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검을 하지 않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 뭐 김재동 이런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다 몰려가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대한민국 법에서 이거를 그러면 부검영장이 나와서 대한민국 법으로 이거 집행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아서고 막 난리 쳐갖고 이 집행을 못 시켰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대로 돌아가지 않고 머릿수대로 가서 들이밀고 떼쓰면 법이 통하지 않는 거, 이미 이런 성장을 보여줬어요, 이 사회에. 자, 그런데 요 백남기 가지고 난리쳤던 분들이 있어요. 이 얼굴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남기다 그래갖고 들고 앞에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저런 언론에서 무슨 물대포를 벽돌을 그냥 이렇게 일렬로 쏴놓고 쏘면은 당연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 쏘놓고 넘어지는 거 봐라, 이게 파괴적이다 이래갖고 난리치니까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아요. 이제는 언론이 점점점 가서 대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쳐도 그냥 아멘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완전 꽉 붙잡혀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죽였다 그랬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백남기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가 백남기다라고 막 그러던 요분 얼굴 잘 보세요. 요분 특별히 여러 명 있지만 요분이 바로 최순실 사태가 터지니까 여기 있어요. 백남기 우리가 백남기인데 최순실 사태 터지니까 아싸 절로 가서 박근혜 하야해라. 전 이 열심을 보고 우리 회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열심을 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옮깁니다. 백남기 이슈는 지금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이에요. 여기 서울역 고가도로인데 여기서 누가 묶어갖고 분신 자살했습니다. 이거 아마 합성일 거겠죠? 예, 예. 이거 신고한 분이 신기에 가깝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예전에 미네르바라 그래갖고 막 주식 예측하고 이랬던 분이 있어요. 정세 예측하고. 이분이 구속됐는데, 구속돼 있는 중에 웬 20대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해달라고. 당신이 자살하면
우리가 정부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정권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자살해달라고. 이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것들이 찾아왔고는 자살해달라고. 정권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통진당원 이게 몇 년도? 2012년도 분신 자살 시도. 이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촛불 집회할 때요. 웬 스님, 통진당원이었던 스님이 광화문에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분신 자살. 그리고 그날 몇 시간 후에 바로 어김없이 난수 방송이 막 나오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월호도 많이 죽었어요. 많은 애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으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가 좀 이슈가 있게 죽으면 이걸 내버려둬요. 아니면 어떻게든 이거를 계속 이슈화로 만들라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목적으로 가냐면 반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누가 죽으면 이 세력을 이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월호 사건도 그 애들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누가 이용해 먹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니까 사죄의 무릎을 꿇어요. 누구한테요? 자기네 당이 이거 해산되니까 사죄의 무릎을 꿇어요. 누구한테 꿇은 걸까요? 자, 이 사람들이요. 뭐 이름 대면 아는 유명한 분들이에요. 지금은. 자, 한미 FTA 저지. 저기 뒤에 컴퓨터에서 다음 하면 그냥 이 화살표로 다음 눌러주세요. 이게 2011년 한미 FTA 저지입니다. 다음. 이게 2012년 한미 FTA 저지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 2004년입니다. 다음. 국가보안법 폐지 2014년입니다. 다음. 국정원 내라는 뭐 사건 2013년입니다. 다음. 2011년 국정원 낙곰수와 함께 찍은 사진 2011년. 다음. 2015년 민중총 걸기 이게 아까 그 백남기 분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던. 다음. 그리고 밀양 원전 사건 2014년. 밀양 송전탑 원전이 아니고 송전탑 뭐 안 된다. 다음. 그다음에 세월호. 다음. 세월호 2014. 다음.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다음. 쌍용차 사태 2012년. 다음. 2009년 용산 참사. 다음. 이재명 성남시장과 다음.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안 된다. 철수해라. 2006년. 다음. 2016년 한상균 아까 얘기했던 한상균 있죠. 석방해라. 다음. 안 빠지는 데가 없죠. 열심히 이제 우리 회개해야 돼요. 또 여지껏 봤던 얼굴도 또 겹쳐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자, 이 아저씨 보세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이 아저씨도 아까 나왔고 그죠? 이 아저씨 보세요. 광우병입니다. 2008년 광우병. 다음. 광우병 때. 다음. 국가보안법 폐지. 다음. 이석기랑 이정희랑 저 국정원 댓글 사건. 다음. 그다음에 또 국정원 뭐 대선 개입했다. 2013년. 다음. 부시 대통령 오지 마라. 옛날에. 다음. 북한 가서 찍은 사진. 다음. 영화계의 스크린 쿼터제. 야권 연대 2012년. 다음.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다음. 효선이 미선이 옛날에 장갑차 사건. 다음. 예, 됐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야, 또 보겠습니다. FTA. 다음. 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민주언론. 그래서 이번에 탄핵 사건의 JTBC 기자들이에요. 태블릿 PC 보도에서 상을 받는데 어디서 받냐? 이 민주언론 상을 줍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저기 있죠. 다음 광우병 이명박 뭐 대선 부전 국정원 개입했다. 다음 민중 총궐기 있죠. 작년에. 다음 그리고 이게 뭐냐? 백남기 유족 백남기 대책위원회 대표예요. 다음 이것도 백남기 대책이고. 다음 이거 뭐예요? 백남기입니다. 다음 사드 반대 대책위 대표. 다음 세월호. 다음 야권 연대 아까 얘기했던.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된다고 하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어떤 특정 그룹이 주도해 온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뭐였냐? 반국가예요. 이슈가 되는 대로 잡아서 삼아서 반국가로 밀고 가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듣는 언론에서 나오는 소리들, 종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의견을 잡잖아요. 그죠? 그걸 믿어버리잖아요.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앞에서 나서줘요. 그러면 언론들이 가서 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결론은 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반국가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결론. 이게 여러분 전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이 뭐냐면 전국에 모임이 있어요. 지역별로 모임이 있어요. 이석기 RO 기억나시죠? 내라는 모째로 이 북한이 치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뒤에서 적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격해서 헷갈리게 만들자. 이 RO 그룹이 그리고 통진당이 이 전국 모임 중에 경기도 동부 지역 모임이 경기 동부 만든 게 통진당이고 RO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이걸 전국 여러분들 전체 다 모였어. 이 사람들이 2001년 9월에 딱 모여갖고 뭐했냐? 산의 약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빨리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뭘 완성하자고? 혁명을 완성하자. 이 멤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아주 열심을 가지고 우리 회개해야 되죠. 이 열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반국가적인 이 여론과 이슈들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중에서 최근의 사건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 JTBC 기억나시죠? JTBC 하면은 우리 주변 분들은 거의 천사 언론,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언론으로 젊은 친구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볼게요. 이게요. 예전에 천안함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잖아요. 천안함이 폭침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거는 음모다. 북한이 친 게 아니다. 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정부 발표를 막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헛소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를 선고받고 이렇게 잠시 없는 듯 했어요. 그때 또 이종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같이 튀어나와서 자기가 1100톤짜리 북한 선박도 구출해서 NLL까지 건너 갖다 주고 했었다. 이 사람 주장이 뭐였냐면 천안함이 북한이 친 게 아니다. 정부 발표는 뻥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둘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가슴 아팠던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요. 그날 오후 저녁부터 누가 나오냐면 아까 그 신상철 씨 있죠? 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에어 포켓이 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실제 얘기를 하면 에어 포켓이 생길 수 있는 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배 벽과 벽 사이, 그럼 우리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쇠로 딱 물이 안 새게 돼 있는 그런 배만 에어 포켓이 어쩌다가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게 있어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한 다 물이 통하는 벽이었습니다. 그럼 에어 포켓이 애시당초 안 생겨요. 익사 3분 만에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거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론이 이 사람이 튀어나왔고 에어 포켓 얘기 던지고 보세요. SNS에 갑자기 영상들 몇 개가 에어 포켓 영상이 막 돌아요. 다 퍼가면서 소망을 거다 닫았어요. 온 국민이. 기억나세요?
거기다 온 국민이 소망을 다 뒀어요. 세월호 사건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오전 8시 48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가라앉는데 그때 해경과 곳곳에서 다 모여갖고 팽목항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막 그 생존자 누군지 막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경 입장에서 보니까 근거 없이 어디서 한꺼번에 190명 구조가 추가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론사들이 이거를 출처도 사실인지 진위 여부도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여기 뱃사람들은 이미 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야, 190명이나 이 구조한 그런 큰 선박이 어디 있었냐? 확인해봐라.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쓰는 사람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써버렸더니 그게 언론에 막 나가요. 전원 구조로. 이렇게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쓴지 몰라요. 그냥 190명 추가 구조 되니까 갑자기 전원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때립니다. 이게 언제까지 몰랐냐? 청와대도 오후 2시 36분까지도 몰랐어요. 예, 지금 통화 중에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166명입니다. 166명 구조. 예, 그 다음에 2명 사망. 예. 그러면은 지금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잠시만요, 내십시오. 예. 166명이라고요? 예. 그 오차가 있으면 현장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이거 VF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자, 중요한 거는. 예. 진짜 이거 잘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안보실장이 해경총장이 예. 전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통화 중이실 것 같은데. 예. 총장님이 현장 가 계시죠? 예. 자, 아까 그 190명으로 얘기할 때 예. 추가된 인원이 예. 그 여기저기 어선들이 구조한 거 끌어모아서 예. 진도 행정선이 예. 모아서 들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그 보고를. 세계에서 받은 것 같은데 누가 보고를 한지는 제가 직접 받은 보고가 아니고 옆에 다른 상황 직원이 좀 받아가지고 서해청에서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서해청에서 저희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니 근데 그 진도 행정선하고 교신을 했다면서요? 그 다음에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도 행정선이 예. 자기들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럼 그거 누가 그렇게 오해를 한 거야? 저희도 일단 그걸 파악하는데 지금 진도 행정선이 한 척입니까? 예. 한 척? 예. 거기에 몇 명 태울 수 있어요 원래? 태우면은? 작은 선박에서 저희도 확실한 건 파악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행정선에 190명 태운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예. 나는 배가 좀 큰 줄 알았지. 저희도 지금 해가지고 파악하는 게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가 너무 커서 지금. 예, 저희도. 그러니까 아주 아까는 190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예. VIP 바로 보고 했거든. 근데 이거 참 미치겠네. 오후. 그럼 8시 40 몇 분에서 2시 40 몇 분이면 몇 시간 지난? 6시간 지난 거예요. 6시간 동안 전원 구조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언론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자, 그런 오후에 이제 이게 등장하셔갖고 이게 오후 4시 24분 얘기입니다. 에어포켓이 희망이다. 그리고 SNS로 이런 영상들이 쫙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저녁 때 막 JTBC나 이런 종편들에서 다 갖고 뭐 에어포켓 얘기를 막 해갖고 부푼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불가능하고 이미 비현실적인 희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누구 하나 용기 있게 이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여론이 워낙 이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왜? 다 전원 구조였다가 단원구 부모님들도 자식 잃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떻게 된 거냐 얘기했더니 소식이 다 구조됐대요. 한숨 놓고 있는데 막상 실상을 까먹었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더 그 분노가 더 갑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 혼란 가운데 이런 희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그 단원구 제가 부모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 자식 살고 있지 않을까. 이 소망을 얘기하니까 방송에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빨리 들어가 달라고 막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JTBC나 이런 언론 종편에서는 아예 그냥 뭐 이런저런 전문가 끌고 와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웬 민간인 여자는 거기 가갖고 정부가 수색을 맡고 있습니다 막 이런 헛소리하고. 그리고 여기 이종인 씨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까 천안함 그 헛소리 같이 세트로 했던 이 사람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뭐라냐? 야, 유속이 세서 못한다. 여러분 다이빙은요 저 맹골수도거든요. 이 세월호가 가라앉은 데가 이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시속 1m 이거 넘어가면 안 가요. 위험해서 1초에 1m 확 날아가는데 위험해서 안 가요. 맹골수도는 기본 5m예요. 1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급류가 빠른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들 다 보니까 이 해경들이 그 배 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의 전 국민한테 욕은 욕대로 다 먹어가면서 이거 맨날 들어가면 뭐하냐? 1m 가는데 5분 걸려요. 심한 데는 바로 앞이 안 보여요. 시야가 20cm도. 근데 여론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등 떠밀려고 계속 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해경 잘못이다 그러고 해체버렸어요. 그냥. 해경들 그때 제 기록을 봤더니 자기 자녀들 중에 나기도 아빠처럼 멋있게 해경될 거야라고 막 장래 희망을 품었던 애들 어떻게 돼? 다 통곡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참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막 뒤져보고 하는 역사가 왜? 여론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등 떠밀려 갖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렇게 센 유속이 되니까 다이빙벨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빙벨은 이게 캡슐이라고 치면 줄을 몇 개를 엮어서 잘 고정을 해갖고 내려가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속이 워낙 세니까 들어가면 이게 똑바로 내려가야 안 내려가. 안 내려 계속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해경 쪽에서도. 근데 이 사람과 종편이 튀어나왔고 뭐라 얘기하냐면 정부가 저거 막는 거다. 왜 막어 정부가? 막는 거다. 내 거 넣으면 24시간도 된다. 20시간도 된다. 정부가 막는 거다. 라 그래서 이 여론 때문에 또 정부를 막 다욕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음모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유가족들도 저걸 희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안 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시간 오히려 더 낭비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도 과격하게 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해서 그 전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라고 했습니다. 시도를 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실패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기회가 사업하는 사람으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입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정부에서 보상을 했고 경제적으로. 정부가 급하니까 민간 단체들 중에서 이거 수색 가능한 단체 먼저 들어가라. 우리가 보상 나중에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남은 결과는 뭐냐? 반정부적인 감정밖에 없어요. 전 국민들한테. 자, 이게 아까 신상철과 이종인 씨 둘이 똑같은 코믹 플레이였어요. 이거를 언론들이 띄워줬고. 그래서 이게 헛소리를 방송한 거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냐? 사실을 왜곡한 거다. 라고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거의 몰라요. JTBC가 뉴스에서 징계까지 받고 판결까지 받은 걸 거의 몰라요. 이런 거는 그냥 묻혀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징계를 받은 건데요. 이렇게까지 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JTBC는 정부가 음모로 막고 있는 걸 용감하게 얘기했던 언론이다. 이런 식 이미지 남고 정부는 반정부 이미지만 남고 이렇게 다이빙벨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뭐냐? 지카 실험. 미군 주한미군 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실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위협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도가 막 나갑니다. 근데 이 보도를 인용을 해서 한 거예요. 미국 저 언론을. 근데 보세요. 지카 바이러스 실험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JTBC가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무슨 뭐 부산에도 도입하고 생화학 프로그램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당연히 또 시위로 튀어나옵니다. 주한미군 안 된다. 뭐 어쩌고. 근데 보십시오. 사실은 뭐냐? 영어 잘못 해석했어요. 영어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아요? 주한미군 저 나쁜 놈들. 이걸 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역대급 오보. 이런 얘기 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JTBC는 특종으로 단독 정부 얘기 못하는 것들을 까는 정의로운 방송이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잖아요. 허위 사실이잖아요. 유포된 거 그죠? 이 역대급 오보라고 하는 이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된 건데 그런데 상을 받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단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 단체
이 단체가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그분들이 만든 그 단체 여기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는데 상을 줍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일단 우리 할 거 합시다. 우리 한이 앞에 제가 정말 마지막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일본 사드 관련 JTBC 보도입니다. 자, 사드 역시 JTBC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드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JTBC가 뭐 소음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민가 떨어져 있는데 소음이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 이 군사 잡지를 인용합니다. 자, 작은 마을을 밝힐 만한 규모의 발전기가 내는 소음이 모든 걸 뒤덮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것은 돼지 2마리밖에 없다. 다시 얘기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 못 산다는 거죠? 사드 때문에. 자, 이 방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원본 제가 직접 찾아가 보면요, 이런 짓을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언론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짓말 때문에 제가 피곤해 죽겠어요. 직접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이 무슨 내용이냐? 세상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지역은 사드, 자, 작은 마을 하나를 밝힐 수 있는 정도 공간을 채운다. 뭐냐? 사드를 관리하는 병력들이 머무는 가정들이 어디 머물지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조용한 곳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숙소를. 얼마나 조용하냐? 발전기 하나 돌아간 소리밖에 안 들 정도로 그 외엔 다른 소리가 안 들린다. 아주 조용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 사드 그 관리 병력들이 사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용하냐면 그 주변 거주자라고는 돼지 2마리, 미군들이 장난으로 붙인 별명 폭찹과 베이컨빗 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드가 시끄럽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사드 관리 병력을 살 수 있는 곳을 아주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정했는데 거기 얼마나 조용하냐면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들릴 정도로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다. 그래서 동물도 돼지 2마리밖에 없다.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게 JTBC 얘기예요. 발전기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여버릴 정도. 그리고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건 2마리 돼지뿐. 살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지금 돼지 2마리밖에 없다 저기. 그런데 살 수 있는 건 2마리. 그리고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있지도 않는 말 갖다 붙이고 이렇게 보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들을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정의롭게 여기니 영적 상태가 어떻겠냐, 우리 국민들이. 완전 적그리스적으로 되는 거예요. 선악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그리고 국정교과서 하는데 JTBC도 이래요. 뉴욕타임즈도 국정화 추진의 비판적 시각이다 라고 했는데, 원래는 날짜 보세요. 그때쯤에 이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월 12일 뉴욕타임즈 사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언제예요? 2014년 1월 13일 얘기예요. 뭐냐, 자기 멋대로 그냥 몇 개 발췌해서, 그 내용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일본과 한국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부정적 뉘앙스로 딱 바꿔서 날짜까지 바꿔갖고 이렇게 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언론의 상태예요. 이런 게 처벌 없이 넘어가니까 이들이 점점 기고만장해져요, 안 해져요? 거짓말 막 해도 막 웃어대는 게 뒤에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야, 이 개돼지들 봐라.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 했더니 막 좋다고 우리 막 띄워주고 막. 석희 씨, 여러분, 언론 노조가 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민노총 언론 노조 당연히 김정일이 너무 사랑하시고요. 그죠? 여기에 우리 석희 씨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석희 씨 젠틀한 얼굴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최순실 사태의 이 보도도 거짓말이겠어요, 진실이겠어요? 99% 거짓말입니다. 99%. 언론이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호성 비서관이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을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열받아서 난리 난 거예요. 그 검찰이 한 말이에요. 또 검찰이.
그리고 난리가 나 있다가 또 말이 좀 바뀌어요. 10분 공개하면 승질 날 거다. 그래고 국정감사 때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야, 그런 파일 있으면 공개해라. 그 파일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법무부 차관이 뭐라 그래요?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기사가 이거는 노출도 잘 안 되게. 왜? 나중에 법정 가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둘 다 보도했다. 근데 딴 쪽만 네이버나 이런 쪽부터 노출시키는 게 다 그런 쪽이에요. 다. 그럼 내용도 안 읽고 제목만 보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을 속여오는 거짓이 칭찬받고 판치는 이 시대.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어둠을 빛이라 얘기하고 빛을 어둠이라 얘기하는 그때 정말 혼돈의 끝인 겁니다. 지금 몇 명만 딱 더 얘기하고 이거 얘기를 해보죠. 그냥 던지면 돼요. 던지면 아무 얘기나. 세월호 7시간 밝혀라. 여러분 이게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1시 기사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날짜를 딱 지정해놓고 검색을 아침부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쳐보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다 이렇게 쫙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때 박근혜가 뭐 했다? 마약을 맞았다. 성형수술했다. 뭐 남자랑 놀아놨다. 별의별 소리를 그냥 닥친 대로 막 던지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모든 걸 다 믿어요. 그 중에 서로 상충되는 얘기도 다 믿어요. 차원병원 가서 뭐 했다고 해놓고는 또 같은 그 즈음에 며칠 안 지나서 뭐 간호장교들이 청와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진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믿어요. 언론이 우리들을 정말 짐승 정도로 보는 거예요. 생각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언론이가 막 던지는 거예요. 왜? 던져주는 대로 물고 막 승질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언제냐?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요. 국정운영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니까 이미 자료 청와대가 제출 다 했어요. 진작에. 2014년에 다 했다고요. 이 해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해명 안 했다. 계속 진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혼란. 그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촛불부터 왜 자꾸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인 줄 아세요? 북한 입장에선. 이 혼란이 돼서 국정이 마비가 될 때 북한 시나리오는 경기도건 어디건 쳐들어와요. 그래서 뭐 서울 뭐 어디건 점령을 해놔요. 그 다음에 평상시 때 북한과 친한 이런 지도자 정치계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튀어나와서 야 우리 민족끼리 계속 싸우면 되겠냐. 북한 시나리오 자체는 원래 전면전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 싸워서 되겠냐. 싸우지 말고 휴전협정을 하자. 평화협정을 맺자 이제. 내가 북한과 대화되니까 너 보수 니네들은 대화 안 되고 아주 맨날 강경 세력에 나와. 국민들이요 우리가 갈게요. 대화해볼게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조건 이런 겁니다. 연방제하자. 이 군대 빼는 조건 연방제하자. 그 다음에 정치권에 요놈 장관 다 빼버려. 총리 황교안 뭐 이런 사람 다 빼버려. 얘 집어넣어. 그리고 이렇게 뭐해 대북지원 이런 식으로 다 결정되고 군대 빼요.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5.18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혼란이 나서 국정 마비가 되는 걸 계속 모든 걸 가지고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패로 끝나더라도 어차피 이 선전선동 전략으로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게 쌓여서 하나만 그냥 툭 던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광우병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위보도 몇 개만 그냥 툭 던져버리면 확 불붙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흩어지면 영적인 건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여실 수 있지만 구체적 사례가 있어야지 적용이 좀 쉽게 돼요. 앞으로도 이제 뭘 해야 될지 볼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서울시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대북 이 북한 인권 단체 이런 데들은 다 서울시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색깔 있는 단체들에는 지원이 다 글로 가면서 서울시 6.25 때 수복하잖아요. 서울시를
수복 행사에는 이분이 참석을 안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간첩 추모자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막 합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중단하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같은 것들 만드는데 마을 공동체 보면은 뭐 성미산 몇 개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성미산 마을 이런 거 보면 여기는 공산주의를 마을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마을 공동체들. 여러분 여기 서울 시민 여러분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5개 더 만든대요. 이런데.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민주당이 양보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간첩단 중에 최근 간첩단 사건 중에 왕재단 사건이 있어요. 왕재단 사건.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간첩단인데요. 얘네가 걸려서 북에서 받은 지령들 몇 개가 뭐였냐면 한 가지는 이미 지났으니까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까지 인천을 무력으로 때려서 점령하는 게 간첩 지령이었어요. 얘네 2011년도에 걸렸습니다. 2014년까지 인천을 무력 점령하고 적화시키는 게 이들의 지령이었어요. 또 한 가지 지령은 뭐냐? 야권연대 있죠. 야권연대. 여러분 민변 소속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어떤 논란이 났냐면 무상급식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오니까 야 내가 이거 국민투표 우리 서울시민 전체 투표에 돌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면 서울시장 물러나겠다라는 무책임한 발언해갖고 질러서 졌어요. 져갖고 땀이 나요. 질러갖고 졌어요. 졌더니 철수 형님 나와요. 철수를 절대 안 하시는 형님이 나와갖고 이분이 할까 누가 할까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이분은 아주 뒤에서 모든 웬만한 그 아주 기둥되는 단체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뒤에서 이 원순 형님이 튀어나옵니다. 딱 안철수랑 둘이서 쎄쎄쎄 해갖고 이번에는 원순 형님이 시장하기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왜 등장하고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통합진보당과 함께 서울시를 운영하겠다 뭐 이런 것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석기란 사람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저 국회까지 들어가게 됐냐 이 사람 봤을 때 거의 정서상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적으로 생각 안 해요. 이 사람 발언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적이고 하는 건 무조건 매국이고 북쪽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애국이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사람은 자격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때 급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기억났어요.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자, 그래서 이분이 이 기사입니다. 큰 형들이 민주당이 좀 양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례대표권을 쫙 밀어줘갖고 이석기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불법 선거로 비례대표가 돼 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도권에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이 얘기하기를 서울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이 서울시 메트로 서버를 5개월 이상 장악하고 있었다. 그 컴퓨터 좀 우리가 체크해보겠다. 라고 그랬더니 어떡하냐? 서울시에서요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 컴퓨터를. 포맷 시켜버렸어요. 그냥. 국정원 통보했음에도 북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이 포맷 해버렸어요. 포맷. 그리고 박원순한테 왜 그랬냐 했더니 나 몰랐는데. 서울시 맨날 돈 없다 그러죠? 서울시 맨날 돈 없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돈 달라고. 보니까 서울시 메트로 지하철 공사 이런 데 보면 원순영님이랑 친하신 분들이 주요 요직에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적자가 맨날 나냐? 이 원순영님 친하신 분들이 우연히 저 요직에 있습니다. 근데 보너스가 엄청나요. 국민 세금 보너스가 엄청납니다. 그것만 줄여도 적자 안 날 것 같은데 보니까 적자가 난대요. 요직에 우연일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요직에 친한 분들이 배치를 하고 여러분 돈 가지고 다 이렇게 보너스 팍팍 받아가면서 맨날 돈 없다고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거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어제 이제 5.18 얘기하면서도 봤지만 한강으로 옛날에 이 간첩들이 침투했어요 안 했어요?
무장 공비들이 침투했어요. 서울시 한강으로요. 밑에 수중.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한강보를 만들었어요. 한강 밑에 이제 돌 기둥들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런 이제 1인 잠수정들 못 들어오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 원순영님이 서울시장 되자마자 추진했던 아주 강력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시 한강보 철거예요. 철거. 그래서 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왜 그러냐면 야 그거 왜 하냐 철거를 돈 많이 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환경 때문에 해야 된대. 또 얘기합니다. 보고서가 환경이랑 상관이 없다. 그걸 왜 해야 되냐? 아 해야 돼. 하면서 북한이 뭐래요? 무슨 훈련 다시 한다고요? 우연일 거예요. 서울시장님이 한강보를 철거, 북한은 다시 한강 침투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이 야권연대도 왕재산의 지령이었다고요. 야권연대. 주도가 누가 했어요?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같이 저 통합진보당이랑 해갖고 비례대표 싹싹 밀어주시고 그게 왕재산의 지령이었대요. 북한. 이석기도 우리 노무현 정권 때 비서 이렇게 두 번이나 아주 이례적으로 역사상 없었던 복권까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복권까지 하는 이 일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존경 받아요 안 받아요? 대한민국에서 선악이 완전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선악이.